안녕하세요. 꼬알여사입니다. 오늘은 5월 달에 만났던 맘 터놓고 만나는 맘터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월에는 또 새로운 분이 3분이나 오셔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희 맘터전에 오시는 맘들은 사시는 지역도 나이도 아이들의 나이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모인 분들은 이야기가 어떤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야기가 일직선이 아니라 원처럼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맘터전에서 만나는 맘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간에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직까지 아이는 없지만 맘이 되고자 하는 그 예비맘님께서 오셨는데 이분은 지금은 아이가 없지만 이렇게 선배 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할까, 배워야 할까, 이런 열린 마음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본인의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맘터전이 나에 대한 생각, 우리 아이, 그리고 나를 키워준 엄마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좋은 엄마, 또 나쁜 엄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만남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결혼을 늦게 했고 또 아이를 낳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아이를 늦은 나이에 39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아이가 저에겐 전부였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 것에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에게 올인을 하면서도 제가 아이에 대해서 학습적인 것을 막 심하게 주입시키려 하고 하지 않고 인지적인 발달에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엄마가 다 알아서 준비하고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고 늘 공부하는 엄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아이의 로드맵에 대한 고민으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도 어떤 책이 재미있을까 생각해 밤새도록 좋은 책을 서치하고 또 제가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먼저 읽어보고 아이와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기린트리님과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도쿄에 다녀왔는데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도쿄에 갔었는데 기린트리님이 일본어를 일본인처럼 워낙 잘하시니까 저는 전에 일본어를 조금 배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도 뻥끗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왜일까? 키린트리님이 알아서 저렇게 척척 다 잘하는데 굳이 제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하지 않아도 저렇게 다 잘 해주는데 굳이 내가 하다가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부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왜 저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였겠구나. 엄마가 모든 걸 저렇게 다 알아서 준비해주고 다 하는데 내가 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 책 같은 경우도 엄마가 다 재밌고 유익하고 좋은 책을 다 골라주는데 내가 뭐 읽고 싶은 책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음식도 엄마가 다 좋은 음식을 다 준비해서 해주는데 내가 뭐
무엇을 먹고 싶다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모든 게 다 엄마가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무엇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좋은 엄마가 되고자 노력했던 것이 아이에게는 오히려 자생력을 기를 기회를 빼앗는 그런 역효과,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가 심한 사춘기를 앓고 있는데, 이게 내가 성장의 기회를 빼앗았기 때문에 지금 겪는 성장통이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이 마음속에는 아직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다정하다는 생각으로 아이 손을 잡고 왔기 때문에 아이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게 다 늦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젠 다 틀린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금 50이 넘었지만 이제까지 제가 살아왔던 것은 정말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정말 제가 어떻게 살고 싶고 내 꿈이 무엇이고 내 인생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이다. 이것을 지금 알아가고 있고 또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겠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저도 이 나이에 이것을 했는데 아이는 지금 중2 10살을 조금 넘은 나이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엇이 후회할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혹독하게 겪는 사춘기의 시간이 이 아이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양분이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아이의 인생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역할은 할 때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 조용히 나의 역할을 뒤에서 바라보는 그냥 그런 감독이 아니라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그 역할로 바꿔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가 돌아오는데 아이의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엄마가 아닌 학부모들은 다들 모여서 중간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받고 저 집 아이는 어떻게 받고 저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꼭 올림픽에 선수와 감독으로 팀을 이루어서 나가서 그 선수의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지켜보는 그 감독들의 심정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은 선수를 내보내놓고 나서 본인이 뛰지는 않지만 거의 본인이 뛴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선수의 성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른 감독과 비교 경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경기를 만족스럽게 치르지 못한 선수들은 이게 풀이 죽은 모습으로 뭔가 죄라도 지은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감독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런 표정을 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왜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선수와 감독과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할까? 자기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그런 선수도 있지만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후배 선수를 통해서 이루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를 키웠던 그 감독 같은 경우도 본인이 늘 2인자, 은메달에 그쳤기 때문에 선수를 통해서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선수가 뛰었던 그 시절의 그 경기 상황과 지금의 가르치는 선수가 뛰는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엄마와 아이의 상황에 비추어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공부했던 상황은 학력고사, 수능, 이런 시험, 수능 초기 이랬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본인이 했던 방식대로 아이를 가르치고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아이를 이끕니다. 특히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것이 완전 달라지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했던 그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지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이에게 쓸모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것이 제가 책에서 읽었던 것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무조건 거기는 위험하니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무조건 말려서 못 올라가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올라가서 보거라. 하지만 떨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 엄마는 밑에서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기다릴 테니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크게 다치지는 않는다. 이런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에게 이 세상에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길이 있으며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 중에 어떤 것이 될지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너에게 있는 선택지는 정말 수없이 많다. 이것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공부하고 또 뭔가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과 조금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가 안 것을 아이에게 그대로 주입시키고 제가 선생님처럼 가르치려고 했다면 지금은 아이가 요구할 때, 아이가 엄마 이거 알고 싶어요 할 때, 그래, 이런 것도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어떻겠니 하고 선택지를 주어야겠다.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요구할 때 이것을 안내해 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맘터전에서 이런 얘기까지는 나누지 못했는데 맘터전을 끝나고 돌아오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 외에도 그날 이야기 못 나눈 것에 대한 저의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어서 또 생각나는 대로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좋은 엄마, 좋은 부모,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인생 지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